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산호세 다운타운에 이제 4th of July가 어제였거든요. 이제 어도비에서 지금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 형님이 계신데, 또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하셔서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이렇게 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막 공사를 주변에 되게 많이 하네요. 점심시간이라서 이제 포키를 먹으러 지금 가는 중인데, 가면서 조금 시간 동안 오늘은 디자이너 혹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인드셋이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일을 할 때 어떤 하드 스킬,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툴이 필요할 거고,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경험들, 패턴이나 휴레스틱 같은 거를 그런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순한 하드 스킬셋 말고 소프트 스킬셋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 그리고 여러 팀과 같이 일하는 그런 협업이 필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테크 회사 쪽이나 이렇게 디자이너로, 엔지니어로 일하시면, 오늘은 그 태도나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좀 오픈 마인드? 자신의 그런 어떤 오픈 마인드를 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하실 때 뭔가 상대방의 어떤 디자인 디렉션을 제안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좀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 약간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그런 편견도 조금 줄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고도 줄이면서 조금 오픈 마인드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 오히려 그런 피드백과 그런 말들을 통해서 조금 더 누구한테든지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increase your open-mindedness,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능력을 가져라.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좀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있어서, 특히 디자이너나 엔지니어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쪽 실리콘밸리 베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형도 지금 어도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고, 형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좀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오픈되게,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수용하고 조금 포용할 수 있고 경청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마음을 연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 생각을 물론 비판적인 자세로 듣고 봐야 되는 건 그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일을 한다라는 건 그런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뜻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 생각과 다른 걸 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나도 오픈마인드네스는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거나 나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나 방향을 잃으면서까지 휩쓸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은 중요하되, 거기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포용하고 그걸 융합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팀 같은 경우에 네. 좀 배경들이 되게 다양하거든. 네. 되게 엔지니어 중심의 팀이긴 하지만 머신러닝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앱도 플랫폼별로 좀 전문화된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형이 지금 근데 무슨 일을? 나는 지금 유저 애널리틱스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클릭 데이터 같은 걸 아, 모으고 뭐 분석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주제를 던져줘도 되게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오픈마인드니스는 정말 중요하지. 나랑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입체적인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아, 지금 형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레이어로 그냥 오픈마인드만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형의 말씀처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사고와 자신만의 그런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포용해야 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도 조금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형이 맞아요. 또 제가 생각했던 거, 다른 이제 덕목, 어떤 태도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것도 약간은 그 오픈마인드에 연결되는 거긴 한데, 좀 누구한테서든지 좀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경험이 약간 적거나 나보다 어리더라도, 아니면 아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더라도 그 사람한테만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고유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배경,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좀 말들도 듣고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은 혹시 어떠세요? 형은 팀에서 일하면서 좀 그런 게 있으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나는 빨리빨리 습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답인 거,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네. 비즈니스 환경도 빨리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는 일을 하는데 좀 부족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해왔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걸 계속 할 거야 라는 조금 경직된 태도보다는 내가 해왔던 거랑 좀 다르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빨리 어떻게 배워봐야겠다라는 조금 프로액티브한 태도가 필요한. 와. 특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연차가 오래되거나 네.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긴 사람들, 네. 내 전문성을 내 분야에서 인정받아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게 분명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뭔가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고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으면 네. 정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난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형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안을 지금 얻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디자이너로서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전문 분야가 확실한 사람들이 많고, 형이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네노라는 학교에서, 뭐 아이비리그 그런 학교에서 막 박사과정까지 밟으시고 막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제가 임포스터 신드롬, 되게 주눅들고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형의 말을 들으면서 되게 위안이 됐던 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가 이 사람보다 경험이 많거나 조금 더 이 자리에 오래 있다고 해서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 없다라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서도 뭔가 새로운 관점이 있을 거고, 그 제품을 보거나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어떤 관점이 있을 거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좀 경직된 자세를 지양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한테도 많이 생각을 다시 주게 됐고 되게 위안이 많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오너십, 그러니까 이제 전 디자이너로서 특히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 비록 내가 이 팀에 처음 들어오거나 뭐 작은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걸 내가 정말 책임지고 내가 더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주인 의식의 태도를 갖고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누가 시켜서, 내 매니저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뭔가 시작하고 알아내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형은 이제 엔지니어로서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저는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너무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서열 관계가 버티컬하게 확실하고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매니저가 뭘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라는 방향대로 약간 가는 게 있죠, 사실. 근데 이곳에서는 굉장히 플랫한 그런 관계?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셀프 이니시에이티브 돼야 된다는 점이 좀 되게 처음에는 힘들었고 많이 그걸 통해서 또 근데 지금 배워가는 것 같거든요. 형은 혹시 어떻게 이 부분에서 생각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내 개인적으로는 유학을 처음에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예전에 한국의 조직 문화 같은 거,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신이나 회의가 많이 있었고, 그러려면 내가 새로운 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오토노미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환경을 좀 좋아하는 편이야. 지금 일하고 있는 팀에서도 내 분야에 관해서는 내 의견을 좀 빨리 묻는 편이고, 내 결정에 좀 비중을 실어주는 편이고, 물론 이제 뭐 전사적인 결정이나 아니면 팀 단위의 결정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의 책임자들이 또 있지. 그런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패러렐하게 실무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에도 적당한 무게를 실어주는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해주는 팀 분위기나 매니저의 일하는 방식에도 나는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뭐 전문성을 갖출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 결정에 무게를 실어주는데, 네. 내가 전문성이 없으면 그쵸. 내가 일을 못해.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이런 거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결국은 돌고 돌아 나의 전문성이 아닌가. 그 전문성과 그리고 오너십을 같이 연결시키시는 거죠. 오케이. 형, 이게 잠시만요. 잠깐 이게 영상이 길어가지고 혹시 이게 파일 용량이 너무 길지 않을까? 점심 식사를 포키를 먹고 커피 한 잔, 여기 필즈 커피라고. 이 필즈 커피가 혹시 베이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거. 이제는 뉴욕에서도 본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피 지금 한 잔 해서 한 잔 지금 픽업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내용은 생각을 좀 꾸준히 해봤던 건데, 특히 디자이너로서 제가 커리어를 디자이너로서 UI UX를 처음 시작하고서 항상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들을 클라이언트들이나 동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 디자인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서 되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디자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가 됐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과정이 됐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될까라는 의심,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구점, 질문들을 항상 미리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은 혹시, 성택이 형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될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뭐 엔지니어링 어떤 코드 베이스를 짜는 거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그런 개발 프로세스나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고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 중요한 것 같고. 왜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로 하여금 근거를 찾게 만들잖아. 네. 근거가 있다는 거는 내 생각에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얘기했지만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단계들이 소통하는 과정일 거고 A 페이지가 끝나면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가고 하는 그 단계들의 소통 과정이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 꽤 중요할 거고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다 라는 건 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현 상태를 잘 파악한 거고 현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다음 스텝이 좀 분명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근거를 갖는다는 건 아까 오너십 얘기했지만 네. 나는 오너십이라는 게 전문성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문성이 없는 오너십은 뭐 그냥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내지는 그냥 고집이 있는 거, 주장이 있는 거 정도일 텐데 거기에 근거가 더해지면 내가 오너십을 주장하는데 내가 하는 일과 내 프로덕트에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 이거는 오너십을 갖게 되는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되게 큰 도움이지. 근거가 있다는 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일은 이렇고 그래서 다음 스텝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는 나의 오너십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스테이트먼트잖아. 네. 그런 점에서도 근거가 있는 개발 프로세스, 뭐 디자인 프로세스 이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형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커뮤니케이션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쌍방향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도움된다라는 말에 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명확한 왜라는 근거가 있을 때 어떤 토픽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디스커션이 나왔을 때 좀 더 그런 근거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뭔가 그런 사실들이 이렇게 뒷받침돼서 거기에서 다음 단계로 뭔가 진행이 서로가 같은 페이지에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진행이 좀 매끄럽게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 오늘 이렇게 또 형이랑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좀 진지한 커리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형 오늘 어땠어요? 당황스러웠고 다음에는 미리 말을 해주면 네. 옷도 좀 신경 써서 죄송합니다. 핏하게 입고 왔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어. 네, 제가 너무 미리 헤드업을 안 주고 나와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